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자,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시장과,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보여줬었던 시장과 오늘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 따라 뭐 탄소 배출 관련주,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해상풍력, 태양광, 뭐 이쪽 분야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나와주고 있죠. 그린 뉴딜에 관련된 이제 투자라는 이슈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뉴딜 정세가 오려는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제가 요날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는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을 기본 토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첫 번째 바닥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시장의 관점에서 왜 시장이 지금 전기차고 뉴딜 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결국 1월 20일 날 있는 이 바이든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이클하고 그린 뉴딜 관련된 사이클에 대한 제가 브리핑을 상당히 상세하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차 전지와 그린 뉴딜은 30년 사이클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사이클이요. 30년 사이클. 이 30년 사이클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뭐 저희 정 대표님이 주로 2차 전지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이 개별적인 종목을 보지 않고 이 섹터의 순환매와 사이클을 보거든요. 근데 언제나 기대감으로 움직여줬었던 섹터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물로 인한 이 섹터가 움직여주는 이제 흐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이 종목이 30년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의 사이클 주기라는 부분은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가시적인 결과물까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군을 보고 30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이제 주도주급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였죠. 삼성전자도 이 갇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가시적인 입박스권을 뚫어서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21년도까지 해서 아직까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움직여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뉴딜과 2차 전지는 30년 사이클이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중장기 투자의 종목으로는 그 2차 전지와 그린 뉴딜 쪽을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두산중공업은 사실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타당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네가 방금 30년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중장기 투자로는 어렵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파동에 대한 이해. 이 파동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이 맞아요. 두산중공업은. 왜냐면 올라와준 가격대 위치 자체가 4,000원에서 거의 한 뭐 배당락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한 18,000원 부분까지 결국 가졌었거든요. 4,000원 기준으로 한 400% 가까이 올라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400% 가까이 올라와준 종목군들은 대부분 그 파동을 그려줄 때 명확한 이 대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 가격. 그 가격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재진입에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기대감밖에 없잖아요. 기대감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로는 우리가 명확한 그 바닥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이제 대차 거래 잔고 감소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주가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뭔 일 일어나려나, 이런 관점을 사실 보기보다는
두산중공업을 봤었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어떤 식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슨하고 제가 이제 CS윈드라고 말씀드렸어요. CS윈드 딱 세 종목이 있거든요. 결국 이 해상풍력을 할 때 전선도 필요하고 하니까 뭐 LS도 같이 엮여서 움직여주는 거고 대한전선도 움직여주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일단 해상풍력 쪽으로 보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맞고, 해외적인 글로벌 이슈로 봤었을 때는 바이든 취임 이후에 해상풍력 대체 뭐 그런 이슈로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SM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뉴스도 사실 나와줬었는데, 그 부분이 왜 긍정적인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발표가 아니라 예전에 다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맞추지 않고는 이런 액션과 키워드와 말이 나와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었을 때에는 슬슬 거래량도 올려주면서 거래량도 슬슬 붙여주면서 뭐 대차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이 슬슬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호가창이 슬슬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비율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매도박도 슬슬 내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좀 가볍게 움직여주려는 모습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가볍게. 그리고 일정 자체가 지금부터 1월 4일 기준으로 1월 20일을 딱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주 남지가 않았어요. 일정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은 지금부터 이제 바이든이라는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움직여 주겠죠. 앞으로 이제 2주 반 남았네요. 2주 반 남았어요. 2주 반.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누가 되든 주식으로는 수익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논하실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대감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20일이라는 기준점으로 잡아봤을 때 한 2주 반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언급이 나와주고 나서 그게 실망 매물로 나와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조정폭을 한 번 더 깊게 주고 올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뉴딜과 2차 전지 쪽과 뉴딜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 인한 파동이 나와줄 거라는 부분은 사실 명실상부 팩트거든요. 이게 맞아요. 제가 이제 저희 VIP 분들한테 브리핑을 상당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19 관련주들 사실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 자체도 지금 IT 아니면 IT, 뉴딜 이쪽으로 다 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저께 단기 수익 종목 관련돼서 브리핑을 한번 드리고, 그 단기 수익 종목도 지금 한 7% 가까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뉴딜 2차전지 이쪽을 좀 IT 이쪽으로 보는 게 사실 맞고, 이제 2021년도는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두산중공업 전체적인, 저는 시황을 방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런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저리 어떻게 보면 말도 좀 빠르면서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섹터를 공략하고 그 섹터 안에 실수혜를 받는 기업을 공략한다라는 그 첫 번째 기본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트레이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관련된 재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사업 부분의 정상화 이슈도 있고, 두산 퓨어셀을 통한 수소 가스 터빈 관련된 이슈도 있고, SMR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도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후의 사업 청사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나가는 행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정보의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정보는 사실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주가에 지금 명확하게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바이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런 액션이 취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린 뉴딜을 상당히 추구하는 그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언급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제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제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슬슬 뉴딜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해상폭력 쪽은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 이제 유니슨, CS 윈드 이 종목 세 종목 정도가 탑이고, 결국 이제 제가 기대한 건 이제 바이든이 나와준 이후에 이 SMR 관련된 이슈예요. 네, SMR로 인한 이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 번 더 각광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때부터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파동이거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와주기 시작을 할 때 두산중공업 다시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외바닥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외바닥일 수 있지만 이런 가격대에서 호가창도 슬슬 자리 잡아주면서 올라와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전체적으로 뉴딜이 좋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종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장을 보고 섹터를 보세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볼 때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개별적인 악재가 있고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 한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을 추종하는 자 살아남고, 시장을 추종하는 자 수익을 챙깁니다. 그런 부분 원리이자 진리. 그리고 내가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좀 배워보고 싶고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TV 쳐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홈페이지도 오실 수 있거든요. 무료 추천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신년 이벤트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황만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 시장을 추종하는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읽고 이 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자가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허브경제TV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만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